자, 테스트 본 내용 신경계와 호르몬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자. 1번 문제. 그림은 뉴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다. 그러면 그림 나오면 일단 명칭부터 적고 시작하자 라고 했다. 그치? 자, A가 가지돌기, B가 신경세포체, C가 축삭돌기, 그리고 자극의 이동 방향은 가방향.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축삭돌기는 C가 될 거고, B는 신경세포체, A가 가지돌기니까 답 바로 나왔네. 옳지 않은 거 1번. A는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의 감각이나 자극을 전달받는 거,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가지돌기. 핵과 대부분의 세포질이 모여서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거 신경세포체.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축삭돌기. 자극은 항상 가지돌기에서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축삭돌기 방향인 가방향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됐죠? 자, 2번 문제 마찬가지 그림에서 일단 명칭부터 적을 거야. 감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 감각뉴런. 그리고 연결하니까 B가 연합뉴런. 반응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운동뉴런.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생긴 거 좀 보자 그랬어. 감각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고요. 연합뉴런은 요런 비엔나 소시처럼 된 게 없다라고 했다. 그치? 그리고 운동뉴런 이렇게 있어요. A는 감각뉴런이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 연합뉴런이 중추신경계가 있어. 그지? 연합뉴런이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 맞고요. B는 연합뉴런이다. 뇌와 척수를 구성한다. 맞고요. B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며 신호를 보내는 거다. 명령, 판단하는 것들. 맞죠? C는 운동뉴런으로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거 맞고요. 반응 경로는 A, B, C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3번부터 5번까지 문제입니다. 일단 그림에서 명칭부터 적고 가자라고 했다. 그치? A가 되네, B가 같네, C가 중간네, D가 연수, E가 손해. 그래서 일단 위치랑 명칭 적어 놓고 난 다음에 기능 외웠던 거 기억하면서 풀면 돼. 자, 심장박동과 호흡운동 등을 조절하는 것은 연수. 옆에다가 이렇게 적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같네.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손해. 눈의 움직임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건 중간네. 기억, 출입, 판단 등의 정신활동은 대뇌. 그리고 난 다음에 기호 제대로 연결되는 거 확인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나머지는 잘못 연결돼 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를 보내 몸의 감각과 운동을 조절하는 뇌의 어디였다? 얘는 대뇌였어요. 그죠? 판단, 명령하는 거 대뇌.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5번입니다. 증거를 찾아 범인이 누구인지 추리하였다. 추리, 판단, 사고. 대뇌가 하는 거죠. 대뇌가 하는 겁니다. A. 자, 무더운 여름날 밖에 나갔더니 땀이 많이 났다. 항상성 유지 어디에서 하는 거니? 간내에서 하는 겁니다. B 되겠죠? 100m 달리기를 할 때 심장, 호흡 운동, 연수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연수에서 하는 거 D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죠? 자, 6번 문제. 뇌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이다 라고 나와 있어. 사고 전 기억을 못한다. 대뇌가 될 거야. 그치? A. 균형을 못 잡는다. 균형 잡는 거는 손해에서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손해가 될 거고요. 이거는 앞에 거랑 상관없는 거네. 눈에 손전등을 비춰도 동공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얘는 뭐다? 중간뇌. 그래서 부위의 이름을 각각 쓰면 대뇌, 손해, 중간뇌 이렇게 되겠네. 자, 7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신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사람의 신경계. A가 가운데 있으니까 중추신경계, B가 끝에 있으니까 말초신경계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A는 중추신경계, B는 말초신경계, 척수는 중추신경계니까 A에 포함이 될 거고요.
B는 모두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다. 아니지. 자율신경계라는 거 있었단 말이야. 그지? 자율신경계. 대뇌에 명령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신경계가 있었대.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거고, B는 온몸에 퍼져 있어서 A와 온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 맞고요. B는 감각과 운동신경, A는 연합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A는 연합신경으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8번 문제. 자율신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진다.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 나오는 거 심장박동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소화운동, 침분비, 뭐 동공의 확대, 축소라든가 방광 이런 것들 둘 중에 하나는 꼭 외워두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부교감신경 안정적일 때, 교감신경은 흥분 상태일 때야. 그래서 진정해야지 소화운동이 촉진되는 거야. 맞는 내용이에요. 교감신경은 심장박동과 호흡운동을 촉진한다. 긴장 상태고요.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대시키고 부교감신경은 동공을 축소한다. 놀랐을 때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어. 그지? 놀이공원에서 공포관에 들어가서 긴장한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작용하고요. 안정된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겁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알맞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건 부교감 아니고 교감신경이어야 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9번 문제. 무조건 반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의식적 반응에 비해서 빠르게 일어납니다. 우리 몸을 이용해서 선천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일어나야지 몸을 보호할 수 있다. 동공반사와 무릎반사. 동공반사는 중추가 중간내가 될 거고 무릎반사는 척수니까 중추는 다르다라고 돼야 되겠지. 재채기, 기침 등은 간내 아니고 어디 연수가 중추인 무조건 반사이다.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는 것은 의식적 반응이죠. 의식적 반응의 예의다. 이렇게 될 거고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무조건 반사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10번 문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팔에 앉아 모기를 보고 쫓았대. 얘는 의식적 반응이고요. 뜨거운 피자를 집다가 너무 뜨거워서 급히 손을 뗀다. 얘는 무조건 반사야. 그지? 무조건 반사인데 어디에서 일어나는?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다. 이렇게 알면 돼. 가는 의식적 반응, 나는 무조건 반사. 나가 가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거고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야. 무조건 반사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 가의 중추 대뇌, 나의 중추는 척수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마의 반응의 중추를 각각 쓰시오 라고 나왔다. 입에 밥을 넣으면 침이 나온다. 침분비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연수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코 속에 먼지가 들어가면 재채기가 난다. 얘도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연수. 가시액존이는 자신은 모르게 손을 뗀다. 손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밝은 곳에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커진다. 동공 반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중간내.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방망이를 휘둘렀다. 얘는 대뇌 되겠지. 의식적 반응. 그래서 연수, 척수, 중간내, 대뇌 순서가 될 겁니다. 됐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한 사람이 예고없이 자를 떨어뜨리면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자를 보고 잡는 반응이고요. 나는 소리를 듣고 잡는 반응이에요. 그죠? 시각이고요. 얘는 청각입니다. 누가 더 빠른지 뭐 이런 것들 보는 건데 반응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자, 가와 나의 반응 경로는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반응 경로가 어떻게 같아? 다르지. 얘는 눈으로부터 시작한 거고 얘는 귀로부터 시작했는데 가와 나의 반응 시간은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릅니다. 눈에서부터 귀에서부터 반응 시간 다르다. 모두 무조건 반사이다. 아니고요. 의식적 반응입니다. 둘 다 의식적 반응이다 라고 돼야 돼요. 자, 가나 중추 모두 대뇌이다.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서 잡는 거고 소리를 듣고 판단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대뇌가 중추인 거 맞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될 거고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자극에 대해 반응할 수 없다. 아니죠. 소리를 듣고 반응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3번이랑 1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사람이 고무망치로 책상에 앉은 무릎뼈 바로 아래 가볍게 치면
자, 다리에 고무망치가 닿는 것을 느끼는 즉시 오른팔을 드는 실험하였다. 그러면 다리가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반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느끼는 즉시 오른팔을 드는 것은 의식적 반응이 될 거야. 그지? 그래서 무조건 반사랑 의식적 반응이 누가 빨리 일어나는지 느리게 일어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 13번 문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무망치가 닿는 자극은 대뇌로 전달된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야지 뭐다? 느끼고 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나왔네. 1번이라는 거. 고무망치로 무릎에 아래를 치면 다리가 저절로 들린다.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된다. 그치?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오른팔 드는 것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무조건 반사니까 더 빠르게 일어나. 반응 경로가 짧기 때문에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가 오른팔 드는 반응의 경로보다 짧고 단순하다.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 거야. 오른팔을 드는 반응은 감각신경, 척수, 대뇌에서 판단하고요. 다시 척수, 운동신경을 경로를 거쳐서 일어난다. 그래서 중추가 대뇌이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뇌로 전달된다 라는 거 알면 되겠네. 자, 14번 문제.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 물었다. 그지?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대뇌까지는 안 가. 무릎을 땅 치면 어떻게 돼? 일단 쭉 가. D로 갈 거고요. 첫 번째. 그리고는 B로 안 올라가. 무릎 반사는 바로 E로 가는 거지. 두 번째. 그리고 F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반사 경로는 D, E, F가 될 거고요. 손 드는 거 있었잖아. 그지? 느끼면 손 드는 거. 그거는 D, B, A, C, F 되는 거. D, B, A, C, F는 느끼고 손들기 반응 경로는 요거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14번 문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15번에서 16번 문제입니다. 일단 얘네들 자극 경로 나와 있어. 경로 그냥 보고요. 15번 바로 볼게요. 자, 손이 시려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의식적 반응이야. 그래서 손이 시려, 피부가 시려. A. 그리고 대뇌가 느껴야 돼. B로 가서 C로 갈 거야. 그리고 다시 D로 내려와서 E. 요게 손이 시려 주머니에 손을 넣는 반응이고요. 자, 나와봤더니 날아오는 공을 보고라고 했단 말이야. 눈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볼 때는 척수를 안 거쳐. 골키퍼가 공을 막은 거는 손으로 막든 발로 막든 몸으로 막은 거잖아. 그러면은 눈으로 봤어. F. 그리고 바로 C로 갈 거야. 그리고 대뇌에서 판단해서 D, E 이렇게 되겠네. F, C, D, E가 될 겁니다. 됐죠? 15번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16번 문제. A가 손상되었대. A가 뭔데? 감각신경이잖아. 그지? 감각신경. 감각신경이 손상이 되었으니까 감각은 느낄 수 없다라는 거야. 감각은 느낄 수 없다. 근데 움직일 수는 있어. 그치? 운동신경은 살아있잖아. 대뇌가 명령 내려서 그냥 움직일 수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감각을 느낄 수는 없으나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하는 4번. 운동신경은 살아있으니까 운동신경은 살아있으니까 멀쩡하니까.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거 맞고요.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하는 거 맞고요.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되는 거 맞고요. 많이 분비되면은 뭐가 생겨? 과다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4번 될 거고요. 호르몬의 자격을 받는 세포나 기관을 표적세포, 표적기관이라고 한다.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18번부터 19번 문제입니다. 일단 그림에서 내분비샘부터 정리를 하자. A가 뇌하수체, B가 갑상샘, C가 부신, D가 이자, E가 난소, F가 정소 이렇게 되겠지. 자, B에서 라고 했다. 갑상샘이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 갑상샘 분비, 갑상샘에서 호르몬 티록신 분비를 촉진해야 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 뇌하수체지.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번 뇌하수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더라 알면 되고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각 내분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와 주요 작용을 물었대. A. 에스트로겐은 A가 아니라 어디에서 분비되는 거니? E에서 분비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까? A에서 분비되는 몸의 생장 촉진은 뭐 생장 호르몬 이렇게 되겠네. 요걸 고치자. 자, B. 갑상선 티록신 뭐 한다? 세포 촉진 되지. C는 부신, 아드레날린, 혈당량 증가, 혈압 상승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D는 이자지, 글루카곤, 혈당량 증가하는 거. 이거 말고 또 뭐 나와 있다? 인슐린도 있었지.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도 있었지. 두 가지 같이 알아두면 되고 답은 4번 되겠네. E. 난소잖아, 그지? 에스트로겐 될 거고요. 여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0번 문제를 봅니다. 20번 문제 보면은 다음과 같은 작용하는 호르몬의 이름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신, 호르몬 이름과 내분비샘, 심장박동 촉진, 혈압 상승, 혈당량 증가 뭐였어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었죠.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 어디? 부신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남자로서의 여러 가지 특징이다 라고 나와 있다. 이와 같이 2차 성징이 발현하게 되는 호르몬의 이름, 남자니까 뭐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은 정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22번 문제. 호르몬 분비 이상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인슐린 부족이 당뇨병이지 과다 아니고 부족이 당뇨병이고, 인슐린 결핍 당뇨병 돼야 되겠지. 생장 호르몬 결핍 소인증이 될 거고요. 생장 호르몬 과다 말단 비대증 나타날 수 있다 그랬다, 그지? 성장기 이후에. 티록신 과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티록신이 결핍돼야지 저하증이었지.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23번 문제. 호르몬 관련 질병과 그 증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물었다. 당뇨병에 걸리면 오줌이에 당이 섞여 나온다, 맞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면은 추위를 잘 탄다, 맞아. 살이 찌고 추위를 잘 탄다 라고 했어. 항진증이면은 체중이 감소한다 라고 돼야 돼. 세포호흡이 촉진되니까 우리 몸에 있는 양분들을 분해를 많이 해. 그래서 체중이 감소한다. 소인증에 걸리면 키가 정상인보다 매우 작아진다, 맞고요. 말단 비대증에 걸리면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 얼굴 모습이 변한다,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겠다. 24번 문제. 생물의 항상성 유지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물었단 말이야. 더울 때 땀을 흘린다, 찬물에 들어갔을 때 몸이 떨린다, 식사 후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물을 마시면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 항상성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잖아, 그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항상성이야. 그래서 체온이라든가 삼투압, 혈액 농도, 그리고 혈당량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데 2차 성징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자, 25번 문제.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을 비교한 거다 라고 나와 있다. 자, 그러면은 보자. 옳게 비교한 것이니까 나머지 틀렸겠네. 전달 속도 느린 거 호르몬, 빠른 것이 신경 될 거고요. 작용 범위 좁은 거 신경, 넓은 것이 호르몬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될 거고요. 지속시간 바뀌었죠. 일시적이다 지속적이다 바뀌었고요. 전달 매체 뉴런 혈액 바뀌었습니다. 항상성 유지 둘 다 관여하는 거죠. 신경도 호르몬도 둘 다 관여한다 라고 돼야 돼. 그래서 옳게 비교한 것은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26번 문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나와 있다. 항상성 유지지 일어나는 현상. 땀을 많이 흘리면은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한 거야, 그지? 그래서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오줌의 양이 감소해야 되지.
왜? 물을 재흡수해야 되니까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재흡수되는 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오줌의 양이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옳은 답은 니은하고 디귿 때는 4번이 답이 된다. 자, 27번 문제. 추울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물었다. 추우니까 운동을 해서 열을 발생시켜야 돼. 땀 분비가 증가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거야? 더울 때 하는 거지. 기화열에 의해서 주위 온도를 낮춰주는 거. 열 방출량이 증가하는 것도 언제? 더울 때 하는 거다. 그치?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되는 것은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신경과 호르몬의 장에서 열 발생량 증가하는 거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하고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28번 문제. 체온이 낮아졌을 때 라고 나와있다. 체온을 높이기 위해 몸에 일어나는 작용을 순서 없이 나열할 것이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체온이 낮아진 걸 느껴야 돼. 그지? 체온이 낮아진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간내에서 체온이 낮은 것을 감지하는 게 첫 번째. 자, 감지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나오겠지. 간내에서 체온이 낮은 걸 감지했으니까 이제 갑상생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이 될 겁니다. 얘가 2번이 될 거고요.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일어날 거고 티록신이 세포호흡이 촉진을 할 거고 그러면은 체온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라마다나가 되는 4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잘 봐두면 되고요. 자, 29번입니다. 그림은 운동을 했을 때 체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운동하면은 체온이 증가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체온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낮춰주기 위해서 열 방출량은 증가시켜주고 맞아요? 발생량은 낮춰주는 기작이 일어날 겁니다. 운동을 하여 체온이 높아졌다. 맞죠? 구간 1에서 체온을 낮춰주기 위해서 땀 분비가 증가하였다. 맞는 내용이고요. 근육 떨림은 일어나면 안 되지. 얘는 추울 때 일어나는 거잖아. 열 발생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될 거고요.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서 방출량을 증가. 구간에서 체온을 낮추는 조절작용이 일어났다.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추울 때 일어나는 기작이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혈당량 조절이다. 혈당량 조절. 혈당량이 높아지면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지.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한다. 그리고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도 일어나더라.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지? 간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랑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30번에 기억은 인슐린, 니은 포도당, 디귿 글리코젠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31번 문제 혈당량 조절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다. 건강한 사람은 식사 후 글루카곤 아니고 인슐린이 분비되겠지. 혈당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었고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가 촉진되죠. 그래서 혈액 속의 포도당량을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었죠.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기 때문에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거 맞죠? 그래서 31번의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혈당량 조절되는 과정이다. 그림 일단 먼저 분석을 해볼까? 자, 그러면 식사를 했대. 식사를 하니까 혈당량이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지? 혈당량이 증가할 거고, 그러면 이자에서 뭐가 분비돼? 인슐린이 분비되겠네. 그지?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세포에 포도당 흡수하니까 혈당량이 감소가 된단 말이야. 그지? 감소가 돼. 혈당량이 낮아서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줘서 다시 혈당량을 증가시켜 주더라. 자, 그러면 간은 혈당량 증가, 나는 혈당량 감소. 간은 호르몬 A와 B, A도 간에, B도 간에 작용하니까 표적기관이다. 맞지? 호르몬 A는 인슐린, B가 글루카곤이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는 2번이 답이 되겠네. 33번 문제. 식사와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의 혈당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다. 식사를 했더니 혈당량이 증가했대. 그때 여기서 뭐 인슐린이 분비되겠지. 혈당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운동을 했더니 혈당량이 낮아졌대. 그럼 여기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될 거야. 그지? 혈당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구간 1에서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호르몬 인슐린이었고요. 구간 2에서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이 분비되었다. 구간 2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당뇨병에 걸린다. 아니지. 1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부족해야 당뇨병에 걸리는 거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33번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외우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은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신경계와 호르몬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